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축 프로그램을 그동안 잘 이행해왔던 이탈리아가 이제 정부 구성이 불확실해지면서 뭔가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리스라든지 포르투갈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재정 위기가 발발하면서도 그동안 유로존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긴축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서 재정 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한 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11년 말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정부 부채 비율을 본다면은 GDP 대비 1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170%를 넘어선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유로존에서 이탈리아 상당한 재정 위기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려스러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이탈리아가 재정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유로존의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 등 유로존의 튼튼한 방어벽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은 이탈리아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힘, 즉 이탈리아 안팎으로 신뢰를 얻은 마리오 몬티 총리가 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간 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의 우려감은 이탈리아의 향후 연립정부 구성 난항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은 물론이고 또 재정 긴축에 따른 이탈리아 국민들의 불만이 임계치를 이제는 넘어섰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재정 긴축 프로그램의 차질로 인한 이탈리아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유로존 역내의 위기 우려감을 확대 재생산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치 변수를 예단하기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이번 이탈리아 총선 결과는 작년 4월과 5월에 두 차례 있었던 프랑스 대통령 선거 과정과 비교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프랑스의 경우에는 4월에 있었던 1차 대선에서 긴축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사르코지와 또 긴축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올랑드 후보 중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서 5월에 2차 대선을 통해서 또 한 번 대선을 치렀고요. 결국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프랑스에서 17년 만에 좌파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선 당시와 비교를 해본다면 대략 5가지 이유에서 이탈리아 리스크의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오히려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시장 진입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 총선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리스크가 제한적일 5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무엇인가요? 예, 이탈리아 총선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보면 우선 프랑스 대선 당시보다도 현재 유로존의 경기 개선 기대감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GW 유로존 경기 예측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록 최근 유로존 경제 기대 지수와 IFO 재계 신뢰 지수는 프랑스 대선 당시보다도 낮거나 소폭 상회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당시 지수들이 우하향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현재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또 상승 추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유로존 금융시장의 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의 초단기 예치금은 작년 말 대비해서 대략 36% 감소한 1664억 유로 규모로서 금융시장 불안감의 심리적 기준이 되고 있는 1000억 유로 규모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의 초단기 예치금은 작년 5월 프랑스 대선이 있었던 그 당시에 8,233억 유로 규모보다도 대략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유로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현재 크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유럽 정치 리스크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의 반응이 단기에 국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5월에 프랑스 대선에서 재정 긴축을 반대한 올랑드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서 독일과의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시각 차이 등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가 있었고요. 또 반면에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뒤의 상황을 보면은 이런 유로화라든지 파운드화,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고요. 엔화는 약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탈리아 총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원화 강세 속도의 조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번째 이유는 최근 코스피의 수급 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수급 여건은 유럽 정치적인 그런 리스크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프랑스 대선 전 1개월 동안보다 최근 이탈리아 총선 전 1개월 기간에 연기금을 비롯한 국내기관 순매수 강도가 더 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이탈리아 총선 전 1개월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는 프랑스 대선 전 1개월 기간보다도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여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총선의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마지막 이유는 역시 코스피의 저평가 매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BR은 1.07배로서 프랑스 대선 당시에 1.11배를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고려한다면 이탈리아 총선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일단 이탈리아 총선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총선 결과로 유럽의 위기가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제한적일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